AI 마케팅 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주차에서는 AI 전담 인력 확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업할 계획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마케팅을 배우면서 우리는 이제 수업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첫 번째는 AI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문제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나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한 다음에 AI 기능을 선택을 했고, AI 적용 방법을 채택을 했고,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능적 가치를 구체화시키고 API를 외부에서 소싱할 것인가 아니면 안에서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품질을 평가하고 경로 가치를 설계해서 기능적 가치에서 경험적 가치로 구체화해 가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가 선순환 구조로 될 수 있도록 구축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수업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선순환되게 움직여주면 그 다음에는 그 가치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지금 14장 이 앞전 주까지 이 13주까지는 필수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모두의 비대면 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역량이란 단어는 거기에 해당되는 인력, 전문가, 예를 들자면 거기에 해당 분야 담당자, 사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역량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한글의 유사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14주차에서는 전담 인력 확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역량 통합에 대해서 그 전문 인력들의 역량을 통합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15주차 다음 주에는 AI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여기에 대한 ROI를 측정하고 무형의 수익을 측정하고 현장으로 보는 인공지능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4주차 전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인재와 준비되지 않는 인재의 차이는 100배 이상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이나 디지털에서는 준비된 능력 있는 인재와 없는 인재의 차이가 백지장 한 장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큰 차이를 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아닌 상황에서도 충분하게 사람 간의 능력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백지장 한 장 차이라고 하는 속담을 쓰는 것은 이제 맞지 않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인공지능이 AI 혁신에 필요한 필수 역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앞전장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필요한 역량을 이런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스터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다수 기업들이 인공지능 AI 필수 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AI 전문 인력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희소하다고 봐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인재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비즈니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인재 확보난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보통 어떻게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어떤 좋은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냈냐가 관건이었는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지만 AI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도 돌아가는 것도 인공지능이지만 일단은 인간이 인력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력 확보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AI 혁신은 기술과 고객 및 비즈니스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이 역량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필요한 게 아니고 기술적인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리고 고객과 맞아들이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내용도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AI 혁신은 월등한 기술적 이점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혁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 속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술 개발에 다시 적용해야 하므로 인공지능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필요한데 종합적인 역량을 가진 인력이 더욱 더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술 개발자는 사용자의 경험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가장 마지막의 가치는 사용자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술 개발자는 사용자의 경험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 및 비즈니스 개발자는 AI 혁신 기술이 어떻게 경험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핵심 기술이 어떤 경험적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이해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개발자와 제품 및 비즈니스 개발자는 사용자의 경험적 가치와 사용자 경험에 대한 내용을 아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제품을 개발했지만 사용자의 편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이 인공지능 제품은 가치를 발휘할 수 없고 그리고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제품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AI 제품의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지식과 자사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사용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술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비즈니스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의 사업에 경영해서 이득이 나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 있는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이해해야 되고 또한 고객 만족을 위한 사용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만 이 인공지능 혁신을 완벽에 가깝게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게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 혁신에 필요한 AI 인재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큰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 인력을 채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부에서 양성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는 장단점이 각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채용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나 현실에 따라서 양성한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네 가지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필요로 한 인력을 역량을 채용할 것인가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역량을 양성할 수 있고 어떤 역량을 양성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질문을 통해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전산과학이라든가 데이터과학, 컴퓨터공학 같은 이런 학문은 대학 전공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 발전시켜야 하는 역량입니다. 하루아침에 양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산과학이라든가 데이터과학이라든가 컴퓨터공학은 하루아침에 양성을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채용한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학문적으로 노하우 그리고 학습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알고리즘의 개념적 원리라든가 창조적 제품 응용 방법론 그리고 데이터 활용 및 분석 방법, 혁신 프로젝트 관리,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은 양성을 통해 확보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량을 채용할 것인가 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중에 양성하기 힘든 것과 양성할 수 있는 것과를 판단했는데 알고리즘의 개념적 원리라든가 창조적 제품 운영 방법, 데이터 활용 분석 방법,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비즈니스 모델 설계 이런 내용은 양성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단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양성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대학 전공을 하지 않고 갑자기 양성시킬 수 없는 전산과학이라든가 데이터과학,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는 이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문답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에서 긴급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다시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채용한다면 단기간에 숙련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긴급한 일이 있다고 그랬을 때는 단기간에 숙련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채용한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품 서비스의 기능을 자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그 즉시 필요하다면 채용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개발자가 자사 비즈니스나 고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사업 방향의 기술을 최적화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서 지체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외부 채용을 했더라도 자체 비즈니스나 고객을 빨리 터득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보완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일이 무엇인가를 봐서 단기간에 숙련된 인재를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긴급한 업무에 대한 내용의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외부 전문가를 채용했을 시 자사의 비즈니스나 고객을
충분히 이해하게 해야 된다는 것 명심해야 될 것이다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력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고급 인력을 데려오면 데려올수록 일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경제성이나 회사 상황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난이도 중요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절하고 딱 맞은 AI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고 또 채용 비용도 꽤 소요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보통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일반 프로그래머보다 연봉이 1.5배 정도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프로그래머에 따라서 또 연봉의 차이가 AI 엔지니어가 1.5배 정도 비싼데 프로그래머의 연봉은 상황 그리고 전문 내용에 따라서 아주 고연봉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어떤 기준마다 다 다른 그 금액을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겠으나 아무튼 굉장히 많은 연봉의 소유자들을 채용해야 되는 비용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AI 제품을 개발하는데 인력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도 기업은 고민을 해서 기준을 정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이 아주 한 목적적으로 구성돼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멤버가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상황, 프로젝트 규모, 난이도, 또 퀄리티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기업은 인력의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일단 정해 가면서 또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외부 자원을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왜 여기에서 인력과 관련된 곳에서 외부 자원이 나오는가 하면 인력의 개발 인력을 많이 채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선진 기업이 이미 개발해 놓은 알고리즘이나 또한 그런 좋은 데이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원을 얼마나 가져올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인공지능 AI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좋은 이미 개발된 고급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이 회사들이 자사가 개발한 상당수의 고급 알고리즘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기업들의 API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AI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알고리즘 개발자를 별도로 그런 개발 역량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고 하지 않아도 기존의 기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선진기업이 개발해 놓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외부 자원을 가져온다고 그랬을 때는 전문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력 역량을 확보하는데 외부 자원을 어느 범위까지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선진 기업의 자원을 활용한다면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역량보다는 외부 API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개발자보다는 또 관리하는 역량만 있으면 가능할 정도로 인건비 부분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를 채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관리 역량만 필요하다면 내부 인력의 교육을 제공해서 필요한 역량을 증진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자를 외부로 해서 영입하지 않아도 외부 자원을 그대로 가져와서 쓴다고 한다면 외부 API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정도의 역량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AI의 중요 역량을 채용할 것인가 양성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답을 살펴봤습니다. 선도기업은 어떻게 인재를 채용했는가를 이렇게 한번 보려 하는데요. 앞선 인공지능 혁신을 이루었던 앞서가는 기업들은 전문인력 확보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인재 위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려 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인력을 앞선 기업일수록 더 앞서서 경쟁적으로 채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AI 선도 기업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채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AI 기술 비즈니스에 완전히 통합하기 위해서 그런 종합적인 기술을 지닌 비즈니스 인재의 채용을 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PI를 통해서 외부 자원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주로 전문 앞선 기업들의 내용을 봤더니 앞서가는 인공지능 기업들을 봤더니 전문 인력들을 최대한 활발하게 채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AI 혁신에서 소극적인 기업들을 보면 전문가를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소홀하게 하고 있고 또 그런 외부 자원을 가져오는 것도 더디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선도 기업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존이나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기업들은 인재 채용에도 적극적이지만 그리고 기존의 선진 기업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해 놓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도 오히려 더 앞장서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14-1에서 전담 인력 확보 부분인데요. 전담 인력 확보 부분에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 인공지능 전문 인력이 희소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확보가 힘들다. 그러나 결론적인 요지는 앞서가는 기업은 전문 인력 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그쪽에 예산이나 자금을 더 투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를 채용을 하는데 기술 개발자, 제품 및 비즈니스 개발자가 필요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는 그런 전문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더욱 활발한 인공지능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채용할 것인가 내부에서 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서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어떤 역량을 양성하고 어떤 역량을 양성할 수 없으니까 외부에서 영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일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긴급한 일을 현실적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데려올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투자인데요. 선진 기업일수록 인력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후발 기업일수록 과감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외부 자원을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선진 기업은 외부 자원도 아예 필요한 역량에도 투자하지만 외부 자원을 가져오는데 아웃소싱 하는데도 적극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을 여기에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AI 마케팅 13-1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